친애하는 나의 기록 도구 아이폰 C에게. 작가 메이지.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나의 기록 도구 아이폰 C.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아이폰으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에버노트에 대해서는 잠시만 관심을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지의 끝자락에 이제 읽어주세요라고 쓰고 앱을 종료하면 그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뭔가 번뜩이는 영감이 있을 때는 메모장에 간단한 기록도 하시지만 장문의 글을 쓰진 않으시더군요. 아무래도 핸드폰의 자판과 화면이 작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종이 위에 펜으로 직접 쓰는 방법을 선호하시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의 방식에 따라 아무리 가방이 무거워도 기록 도구를 챙겨서 다니시는 것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거겠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종이에 직접 끄적이는 것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특히 만년필로요. 그 특유의 사각사각 소리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 오롯이 빠져드는 것 같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바빠지고 회사 자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런 호젓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딘가 진득하게 앉아 차분하게 써지는 글자를 눈으로 쫓으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딘가 진득하게 앉아 차분하게 써지는 글자를 눈으로 쫓으며 생각을 다듬어 갈 만한 여유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제가 상당히 악필인데다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 뭐든 빨리빨리 쓰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정돈되지 않은 채 삐뚤빼뚤 써진 글자로 가득한 새하얀 종이를 보고 있자면 슬그머니 짜증이 고개를 들기도 하고요. 확실히 과도한 업무는 사람을 더욱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것 같네요.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하루 중 쓰는 시간 자체를 없애고 싶진 않았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상에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알아버렸거든요. 순간의 기억으로 휘발되어 버릴 것들이 기록을 통해 오랜 추억으로 남게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기뻤던 일은 꺼낼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드는 기억으로 남겨지고, 아팠던 일은 꺼낼 때마다 고통은 희미해지며 성숙함으로 변모해가는 기억으로 남겨지죠. 그래서 씀을 멈추고 싶지 않았고 멈출 수 없었어요. 종이와 펜 대신 늘 제 손에 있는 당신이 있었거든요. 작은 자판을 써야 하는 불편함만 제외하면 당신은 매력적인 점이 더 많았답니다. 어떤 순간이든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면 종이와 펜을 찾아 헤매일 일 없이 바로 당신을 켜고 자판만 치면 되니까요. 글로도 사진으로도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네요. 심지어 요새는 왜 그렇게 기록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귀엽고 편리한 앱들이 많나요? 간단한 메모부터 사진이나 그림 위에 글을 쓰는 앱도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에버노트라는 앱을 이용해 제가 쓴 글들을 모아둡니다. 찾고 싶은 글이나 문장이 있을 땐 검색도 용이하고 카테고리별로 묶어둘 수 있어서 정리하기도 쉽더라고요. 무엇보다 컴퓨터랑 연동이 되는 앱이라 뭔가 제가 쓴 글이 한 방에 날아갈 걱정으로부터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한동안은 스샷이라는 앱에 한창 빠져 있었네요. 감성 충만한 때 적어 내려간 짤막한 문장 아래 글과 어울리는 사진을 내려놓으면 뭔가 작품을 만든 느낌이 들곤 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글과 어울리는 사진은 뭐가 있을까 고르는 재미도 있고요. 정갈한 예쁜 글씨로 쓰인 제 문장들을 보면 괜스레 더 잘 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부터는 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어 한동안 앱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그 감성을 꺼내보고 싶네요. 2022년 새해가 되면서 세운 목표 중 하나가 매일 7문장씩 쓰기인데요. 지난 2주 동안 당신과 함께 매일 잘 해오고 있답니다. 일단 작심삼일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앞으로 더 바빠진다면 매일 적는 것은 어려워질지도 모르지만
하루쯤 쉬고 싶다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일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싶진 않아요. 사실 완성도의 문제지 잠깐 짬을 내서 7문장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점심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회의와 회의 사이 잠깐의 틈 동안 보통은 당신을 보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쓰죠 뭐. 제가 혹시나 7문장은 안 쓰고 딴짓이나 온종일 하고 있으면 버퍼링을 좀 오래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답답해서라도 딴짓을 멈추고 글을 쓸 것 같아요. 절대 당신의 성능이 떨어졌다거나 문제가 생겼다며 어디론가 보내는 짓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사이의 약속이니까요. 당신 역시 온종일 이 작업 저 작업 하느라 힘든데 제가 또 부탁을 드려 버겁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시간 죽이기 용도로 당신과 쓸데없는 일만 안 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새해에는 그런 일은 좀 지양하고 당신과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싶네요. 아, 한 가지 고백하자면 아까 병원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거 목을 뒤로 젖히면 너무 아파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었는데 당신과 컴퓨터 화면을 좋지 못한 자세로 너무 들여다봐서 그런 것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바른 자세로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무엇을 공부하거나 7문장을 쓸 때, 연락이 왔을 때처럼 말이죠. 할 수 있겠죠? 모쪼록 당신과 오랫동안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싶네요. 늘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이제 읽어주세요. 안녕. 메이지 드림.